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윌리엄스, CNN 국제부 기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LA가 불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제가 서 있던 곳은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평화로웠던 LA 다운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고 시위대의 함성과 경찰의 진압 명령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제 카메라맨 톰이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들고 있었고 저는 방탄조끼를 꽉 조이며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라. 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시위대가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오려 하자 주방위군이 고무탄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옆을 스치고 지나간 고무탄이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된 지 열흘째, 이 도시는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취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0년째 CNN에서 국제분쟁과 시민운동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기자였고 특히 아시아 민주화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2019년 홍콩 시위, 2021년 미얀마 쿠데타, 그리고 최근 한국의 평화적인 촛불 시위까지 저는 그 모든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LA 사태는 달랐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으니까요. 사태의 발단은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민세관단 속국IC 요원들이 LA 곳곳의 공장과 식당, 농장을 급습했습니다. 검은 SUV에서 쏟아져 나온 요원들은 자신들의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작정 체포하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제가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들은 건 한 아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멕시코계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고 저는 그때부터 이 사태를 끝까지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산발적인 항해 시위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계속되고 체포자 수가 늘어나면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특히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단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위는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위대의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인터뷰를 했죠. 20년째 LA에서 청소 일을 해온 마리아 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는 김 씨, 딸기 농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호세 씨. 그들은 모두 미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경 대응을 선택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해병대까지 동원했죠.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제 동료 기자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다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짓입니까?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과격해지기 시작했고 경찰차가 불타고 상점들이 약탈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생방송을 하던 중 경찰이 쏜 고무탄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CNN 기자가 경찰에게 공격당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엔은 미국 정부의 자제를 촉구했고 유럽 각국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LA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고 한국 시민들은 SNS를 통해 미국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민단체들이 LA를 위한 평화의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 명이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했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급히 서울 특파원과 연결해 그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단 하나의 폭력 사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나왔고 노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서울 특파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1987년 민주화 운동, 2002년 촛불 시위, 2016년 박근혜 탄핵, 그리고 최근의 계엄령 사태까지. 그들은 평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때의 루프탑 코리안 루프탑 코리언들이었죠. 저는 급히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1992년 당시 총을 들고 가게를 지켰던 루프탑 코리안 중 한 명이었죠. 그때 우리가 총을 든 건 자랑이 아니에요. 박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도 군대도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 총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3년 전과 똑같이 불안에 떨고 있는 LA의 거리를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총이 아니라 촛불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박 씨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경찰도, 더 강한 진압도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한인회가 주도해 평화의 인간띠 행사를 열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려든 것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모든 인종이 손을 맞잡고 10km가 넘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폭력을 멈춰라. 그들의 외침이 LA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시위대와 경찰 모두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최루탄 연기 사이로 보이는 평화의 인간띠는 마치 전쟁터의 핀 한 송이 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취재했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장면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그것은 평화의 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법과 질서를 외치며 더 강한 진압을 요구했고 일부 과격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나약한 투항이라고 비난했죠. 그때 또 한 번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직접 LA로 날아왔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경험을 나누러 왔습니다. 2016년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 김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민주주의는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손에서 켜진 작은 촛불에서 시작되죠. 김 씨와 한국 시민단체들은 LA 곳곳에서 평화 시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폭력 없이 의사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며 시위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고호하고 연대할 것인가?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미국 시민들도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우리 부모 세대는 늘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22살 대학생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폭력 시위가 줄어들고
평화 행진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했고 심지어 시위 후 거리를 청소하기까지 했죠.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물론이고 MBC, ABC, FOX 모든 주요 방송사가 한국식 평화 시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치평론가 로버트 클라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민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만남을 단독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마주 앉은 양측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한쪽은 정장을 갖춰 입은 미국 고위 관료들, 다른 한쪽은 평범한 차림의 한국 시민 활동가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우리에겐 우리만의 방식이 있죠. 김민정 씨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평화를 향한 열망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이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1992년 LA에서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한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33년 동안 다른 길을 찾았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입니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팽팽했던 분위기도 점차 누그러졌죠. 한국 측은 구체적인 평화 시위 매뉴얼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부통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죠? 또 다른 한국 활동가 이준호 씨가 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정부가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이 정부를 신뢰할 때 폭력은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신뢰를 쌓아왔죠. 회담이 끝난 후 저는 김민정 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보세요. 지금도 거리에서는 촛불을 든 미국 시민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백악관 회담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시민이 평화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번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죠. 의사, 교사, 소방관, 심지어 은퇴한 군인들까지. 우리는 1992년의 한국인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해병대 출신 퇴역 군인 존 밀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의 한국인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평화로 존엄하게.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을 일으켰죠. 메이크 루프탑 코리언즈 그레이트 에그 AIN 1992년의 한국인들이 진짜 영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촛불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다. 이 글은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1세대 한인들이 분노했죠. 우리가 총을 든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1992년 당시를 겪었던 한인 상인 최영수 씨가 CNN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경찰도, 정부도,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죠. 총을 드는 건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영웅시하다니.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모릅니다. 최 씨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처음으로 루프탑 코리안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 희생자였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1992년 LA의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우리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 성명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죠.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학생 연합대표 사라 존슨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LA 시청 앞 광장에 전례 없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으로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인 것입니다. 평화, 정의, 인권, 구호는 단순했지만 그 힘은 강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신사가 서 있었죠. 고맙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손자가 이런 미국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에게 평화 시위는 특별한 의미였겠죠. 시위의 압박을 받은 백악관도 결국 변화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은 계속되겠지만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단속은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손을 맞잡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이제 LA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죠. 한 인타운에는 평화의 거리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고 그곳은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정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평화시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죠. 33년 전 우리는 지붕 위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듭니다. 이것이 진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1992년 총을 든 한인들의 사진, 다른 하나는 2025년 촛불을 든 시민들의 사진. 이 두 사진이 우리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폭력에서 평화로.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에 전한 선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민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미국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거리로 나온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LA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최루탄 연기로 가득했던 거리에는 이제 평화 시위 안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익스큐스 미, 기자님이시죠?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UCLA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세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폭력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평화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시위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였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From Rooftops to Candles The Korean Gift to America 지붕에서 촛불로 한국이 미국에 준 선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서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이곳이 바로 수백만의 촛불이 평화적으로 역사를 바꾼 곳이라니. 2016년 겨울은 정말 추웠어요. 광장에서 만난 한 시민이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나왔죠. 아이들 손을 잡고 노부모님을 모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믿었거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오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평화시위국제센터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홍콩, 태국, 미얀마,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센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죠. 한국 방문을 마치고 LA로 돌아온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A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평화 시위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조례는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과도한 진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것은 한국이 우리에게 준 영감의 결과입니다. LA 시장이 조례 서명식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1992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2025년의 교훈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LA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죠. 평화 시위의 도시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은 LA는 전 세계 활동가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1992년 당시 총을 들었던 한인 1세대들과 2025년 촛불을 든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이 터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의 계승이라는 것을. 총을 들어야 했던 세대가 촛불을 드는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화이고 발전이라는 것을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간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죠. 33년 전 지붕 위에서 총을 들어야 했던 한국인들은 이제 전 세계에 평화의 촛불을 전파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저는 한인타운의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마치 거대한 촛불처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희망의 색깔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무기도 돈도 기술도 아닌 평화의 정신이었다. 1992년의 상처가 2025년의 치유로 이어진 이 여정은 인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사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